LAFC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멕시코 원정에서 처참하게 흔들리더니 홈 경기에서도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섬뜩한 장면은 경기 종료 뒤에 나왔습니다. 팬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정된 결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담담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손흥민조차 모든 구조를 눈치챘다는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LS 특유의 돌려막기 문화, 쉽게 바뀌지 않는 감독 시스템, 실력보다 인맥이 우선된다는 내부 구조까지 이미 체감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의 움직임 역시 단순한 경기 운영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두고 현지 해설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LAFC는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서부 컨퍼런스 8위 휴스턴 다이너모에게 1대4로 무너졌습니다. 점유율은 66%였습니다. 코너킥도 10개였습니다. 공은 대부분 LAFC가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 숫자는 6대6으로 같았습니다. 결과는 3골차 참패였습니다. 그런데도 충격적인 패배 이후 경기장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럽 리그나 K리그 문화에 익숙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준결승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어 홈에서도 무너졌다면 거센 항의가 터져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일부 강성 팬들과 손흥민 지지층은 SNS에서 산토스 감독과 존 링턴 구단주의 퇴진을 요구하는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기는 달랐습니다. 냉소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감독이 교체돼도 결국 비슷한 인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LS는 구조적으로 감독을 과감하게 경질하거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세계적인 지도자를 영입하기 어려운 리그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MLS 감독 인사를 설명할 때 리볼빙 도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계속 같은 인물들이 회전문처럼 자리를 돌고 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시즌 동안 MLS 30개구단 가운데 무려 12팀이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전체의 40%였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도 9개구단이 새 감독 체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체된 감독들의 이력입니다. 오스틴 FC는 FC 달라스에서 불과 몇 달 전 경질됐던 니코 에스테베스를 선임했습니다. 토론토 FC는 콜로라도 레피즈에서 물러난 로빈 프레이저를 데려왔습니다.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는 무려 73세의 브루스 아레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미 DC 유나이티드, 뉴욕 레드불스, LA 갤럭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거친 인물입니다. 이번이 5번째 MLS 구단 지휘봉입니다. 어제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이 하루 만에 다른 팀 벤치에 서는 장면, 이것이 바로 MLS에서 오래전부터 비판받아온 감독 돌려막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냉소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 리그에서는 실력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주고받는 문화가 굳어졌다는 비판입니다. 인맥 중심의 코칭 시스템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도스 산토스는 그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산토스는 구단주 존 링턴과 오랜 친분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맡았던 시절 승률 30%조차 넘기지 못한 채 경질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LAFC 수석 코치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후 무려 4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했고 결국 감독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미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특별한 성과도 없었는데 친구 관계 덕분에 계속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냉소까지 뒤따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폐쇄적 분위기가 미국 스포츠계 특유의 문화라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미국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합니다. 스포츠를 치열한 생존 경쟁보다는 즐기는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물론 NBA와 NFL 역시 내부 인맥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리그는 이미 거대한 상업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타 선수들의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감독 해고 역시 과감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MLS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LAFC 팬들이 보여주는 체념 역시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분노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한 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변화는 소링톤의 프런트 오피스에서 시작돼야 한다. 감독은 단지 증상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한 문장은 현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축구 문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쟁, 그리고 죽기 살기의 라이벌 의식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제 튀르키예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리그 우승을 확정한 뒤 상대 팀 팬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라이벌 경기에서는 고의 패배 논란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흔들려도 선수와 감독을 향한 것엔 비난이 쏟아집니다. 결국 구단은 선수를 방출하거나 감독을 교체합니다. 유럽 축구를 움직이는 핵심은 우승에 대한 집착입니다. 압박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과감한 투자까지 이어집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사우디 프로리그 역시 호날두, 네이마르, 벤제마를 영입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감독들까지 함께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손흥민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MLS 내부 현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토스의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 그리고 일부 동료 선수들의 떨어지는 경기력에도 더 이상 크게 고통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분석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해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2027 월드컵이 끝난 뒤 미국 무대를 떠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손흥민은 산토스 감독의 전술 틀 안에 자신을 완전히 가두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LAFC의 성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움직임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좌측과 중앙, 그리고 우측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포지셔닝, 불필요한 몸싸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경기 흐름을 읽는 영리한 판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뿌려지는 날카로운 패스까지. 이것은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월드컵을 겨냥한 준비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먼 미래까지 계산한 손흥민의 선택이라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LAFC 팬들 사이에서는 씁쓸한 반응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강한 애정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입니다. 패스 미스를 반복하는 동료들, 전술 설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감독,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 리그 구조까지. 손흥민은 이미 이 현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SPN 역시 손흥민 영입 당시 비슷한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 합류 이전부터 월드컵 출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월드컵 무대를 최고 컨디션으로 치른 뒤 그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현재 손흥민이 그리고 있는 계획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LAFC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패배 이후에도 서부 컨퍼런스 3 위자리는 유지했지만 이 위 밴쿠버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원정이 기다리고 있고 이어 내슈빌 홈경기와 시애틀 홈경기까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팀 분위기입니다. 반복되는 패스 실수, 완전히 흔들린 수비 라인, 그리고 일정 탓과 선수 책임론만 반복하는 산토스 감독의 태도까지.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3경기에서도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LS 서포터즈 실드 우승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서브 컨퍼런스 1 위 경쟁 역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손흥민이 LAFC를 위해 무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손흥민은 빛났습니다. 그는 오늘 90분 내내 경기장을 쉼없이 누볐습니다. 좌측에서 중앙으로 움직였고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미드필드 깊숙한 위치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받은 뒤 다시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전반 45분 죽어가던 경기를 다시 살려낸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침투 패스였습니다. 좌측의 샤펠버거에게 정확히 연결된 패스 하나가 결국 LAFC의 유일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도 미국 중계진도 현지 전문가들도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는 손흥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팀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계진 이 경기 도중 손흥민은 이미 월드컵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고 평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라운드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난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라는 울타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손흥민은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이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LAFC의 문제를 단순한 감독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MLS 전체 구조의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손흥민의 선택은 과연 현실적인 판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